안녕하십니까, 박영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준철 매니저를 통해서 정통가치투자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통가치투자는 워런 버핏식 투자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즉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이 주가 이상으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받기 어려운 기업을 주로 골라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준철 매니저는 대학 투자 동아리 때부터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SMIC라는 서울대 투자 동아리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투자 동아리는 제가 지도교수로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스타라는 투자 동아리도 제가 성균관대에 와가지고 쭉 이 학생들을 같이 지도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를 꽤 많이 배출한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또 하나 유명한 투자 동아리는 고려대학교의 또 리스크라는 투자 동아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투자 동아리 출신들이 여의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그 1세대가 최준철 매니저와 공동 창업한 김민국 대표 두 분이 서울대 다닐 때부터 가치 투자를 지향을 했고, 그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대학생 때 이미 썼습니다. 그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의 실력을 눈여겨봤던 대학 선배 넥슨 김정주 회장이 넥슨의 자금을 한번 운영해봐라 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래서 VIP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김민국 대표랑 공동 대표로서 운영을 하면서 또 CIO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준철 매니저의 투자 원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런 버핏식의 정통 가치 투자입니다. 즉 바텀업에 근거해서 경제 사이클이나 시장 상황을 보기보다는 이 기업이 펀더멘탈 밸류, 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싼가 이것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주가에 비해서 언더밸류드 돼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에 최준철 매니저가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업은 자기 말고도 열심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애널리스트가 각 증권사마다 어떤 기업은 커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전자 커버 안 하는 증권사는 없겠죠. 하다못해 외국의 유수한 증권사까지 골드만삭스, 몰겐스탠리까지도 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모두들 열심히 분석할 경우에는 이 주가가 언더밸류도 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기회가 금세 사라질 거고 결코 저평가된 기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스터디하기보다는 남들이 스터디하지 않는 기업에서 언더밸류에이션의 기회를 찾고자 애썼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또한 삼성전자는 IT 기업인데 IT 기업은 생태계가 변화무쌍해서 에릭슨이 어느 날 갑자기 망했고 소니가 지금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침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외면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최준철 매니저도 2018년 19년 이렇게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내가 좀 잘못 생각한 면도 있다 생각해서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아마도 삼성전자가 IT 생태계가 변화무쌍해도 반도체 1위 회사로서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준철 매니저는 어쨌든 간에 산업 자체가 부침이 심하지 않고 안정성이 높고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을 선호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볼 동서같이 소비재 산업 쪽에서 1등 기업,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을 하고 안정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소비 주기가 빨라서 지속적인 재매출이, 재수요가 창출되는 품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게다가 그 회사가 알짜배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예전에 롯데칠성이 서초동 물류창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있다면 굉장히 정통 가치 투자 입장에서 좋은 주식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최준철 매니저의 이러한 가치 투자의 성공 사례로서 동서 투자의 예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동서는 워런 버핏이 미국에서 코카콜라라는 음료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기업과 비슷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동서는 사실상 믹스커피 시장에서 굉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원두커피가 유행하기 전까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사무실에서 식사 후에 믹스커피를 먹었는데 그 믹스커피들이 다 맥심이었죠.
동서에서 만드는 맥심의 그 시장 지배력은 뭐 절대적이어서 남양유업이 여러 번 믹스커피 시장에 도전을 했지만 동서가 시장을 굳건히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믹스커피 맛은 맛이 없다. 맥심을 거의 다 선호하는 일종의 종교화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커피하면 맥심이었죠. 그래서 동서는 그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가격 결정력까지 또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의 독점적 지위였기 때문에 맥심 커피값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 커피로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또 워낙 가격도 낮은 데다가 믹스커피라는 것이 구매 자체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사무실 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 돈으로 구매하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보고 마치 미국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맥심 커피 없이 살 수 없는, 그렇게 인이 박일 정도로 이거를 많이 마셨었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파악해서 최준철 매니저는 창업 초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것을 1,000원대에 사서 무려 10년 넘게 그러한 독점적인 지배력과 조금씩 가격 올리는 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배력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2014년 2만원대에 대부분 매도해서 약 15배의 수익을 거뒀는데, 매도한 이유는 물론 원두커피 시장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 맥심과 같은 포장커피, 믹스커피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한계를 보았기 때문인데, 그 후에도 원두커피 시장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카누 같은 경쟁 상품을 원두커피에 대항할 수 있는 믹스커피죠. 어떻게 보면 가루커피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제품 개발 능력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최준철 매니저가 판 이후에도 4만원 넘게까지 물론 상승을 했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그 기업의 경쟁력을 보고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가치 투자를 원하는 여러분들께서 꼭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동서의 주가는 뭐 워낙 원두커피 시장이 믹스커피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떨어졌고, 뭐 최근에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2만원에서 3만원대에 팔았던 것은 지나고 봐도 그리 나쁘게 판 가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치 투자자는 앞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요건, 소비 주기가 빨라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품목,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그리고 동서의 경우에는 경영자조차도 CJ 제일제당의 초대 CEO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음식료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삼성 스타일의 꼼꼼한 매니지먼트를 한다라는 면에서 기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좋은 기업을 깊이 파서 확신이 들면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치 투자의 정통적인 투자 기법인 것입니다. 최준철 매니저가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소비재 섹터에서 1등 기업,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말고 주목하는 부분이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를 최준철 매니저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SK라는 SK그룹의 지주회사는 밑에 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 올해 대박을 낸,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손자회사로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하이닉스 반도체의 쌍두마차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매력적인 회사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 회사의 가치는 이 기업들의 지분 가치를 더한 것보다 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맛있는 과자들을 무더기로 묶어놓고 가격은 저렴하게 받는 과자회사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밑에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들을 뜯어보고 그 합에 비해서 지주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나이스 평가 정보나 나이스 신용평가, 여러분들 나이스 그 ATM 머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나이스 정보통신, 또 키스 정보통신, 이렇게 좋은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이스 그룹, 여기 역시 지주회사가 항상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회사의 모기업의 가치를 자회사에 비교해서 볼 때 펀더멘탈이 조금 내재 가치가 언더밸류드 돼 있다 하면 항상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철 매니저는 아모레의 지주회사인 아모레지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가 어쨌든 가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향후 빠르게는 1, 2년, 뭐 길게는 3, 4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코로나나 그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서부터 지속적으로 풀었던 돈들, 코로나 때는 금융위기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풀었죠. 그리고 내년까지도 역시 계속해서 2021년에도 돈을 풀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은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코로나로 인한 불황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이미 빠르게 찾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어느 정도 회수하거나 회수를 못하더라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한계 국면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중 금리는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데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로 땡겨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로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할인율은 금리가 요즘처럼 제로금리에 가까울 때는 미래 가치가 다 현재 가치와 똑같이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에 1 플러스 R이라는 이 할인율이 제곱, 3제곱, 4년, 5년 후면 5제곱, 4제곱 해야 되는데 4제곱해서 나눠야 되는데 R이 올라가면 할인율 R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죠. 따라서 미래 수익을 내기로 약속만 하는 회사와 현재 수익이 없으면서 현재 수익을 내는 회사 중에 현재 수익을 내는 회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 가치 투자, 본질 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가치 투자의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또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고 이러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은 바이오 기업 이런 데서 대박도 터지지만 반토막도 나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쪽 제약업계나 의학적인 상식이 많은 분들은 충분히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판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약 개발 바이오 투자를 한다면 CMO, 즉 공장에서 약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헬스, ST팜 이런 데들은 사실은 제조업이고 신약 개발 바이오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의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낮은 성공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종의 베팅이다. 그래서 정통 가치 투자를 하는 최준철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경기 부침에 흔들림 없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부단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기업이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기업일수록 더 열심히 코스닥 같은 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공부밖에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가치 투자 기업을 진흙 속의 진주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발견했을 때는 그 수익은 보상이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들도 장기 가치 투자 이런 게 내 성격에 맞는다. 도박을 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 워런 버핏식의 그러면 정통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철저히 공부하고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1, 2년 주식 투자하고 말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투자자는 주식을 사는 순간에 그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의식을 가질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준철 매니저는 필라코리아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얻었는데 필라코리아 주식을 샀던 그때부터 자기는 골프웨어든지 운동웨어는 필라만 입고 필라 신발만 신고 식구들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기업의 주주로서의 주주라는 것은 동업자라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업자 의식이 있다면 작은 파도에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작은 파도에 자꾸 흔들리는데 동업자 의식을 갖고 이 기업을 사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웬만한 경우에 보통 자신의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이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년은 기다리는 투자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투자 팁을 조언을 한다면 역시 다른 매니저들도 많이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배당 수익률에 근거해서 배당을 잘 주는 배당주 기업에 투자를 권하는데, 이 배당 투자는 가장 쉬운 투자법이고 오래 검증된 투자법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말로 없는 대박을 너무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로 임하기보다는 실수가 없는, 그래서 골프라는 게 뭐 홀인원이나 이런 대박을 기다리기보다는 실수를 안 하면 게임에서 이기죠.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 버핏의 잃지 않는 투자가 같은 얘기지요. 기업을 공부할 때 이 기업이 대박을 친다기보다 이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에 비해서 낮은 기업을 찾고 내가 그러한 기업에, 즉 엉뚱하게 투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치 투자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치 투자에 임하는 태도나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